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삼체 1권 2부 이야기야. 과학적 지식이 있으면 삼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울 것 같긴 하지만 과학의 문외한인 나도 별로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서 더욱더 너에게 이 책을 소개하고 싶어.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 무서운 굉음을 들으며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깨어보니 헬리콥터 아니었어. 정신을 차리니 군인 한 명이 자신이 대학원 때 쓴 논문을 가리키며 예언자가 쓴 것이냐고 물었고 맞다고 했지. 그 둘은 홍안기지 레이즈청 정치위원 총 엔지니어 양 웨이닝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어. 예언자는 양 웨이닝이 기억났어. 그는 아버지 제자였지만 늘 조심스럽게 아버지와는 거리를 두었고 대학원 졸업 후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었었지. 그들은 예언자에게 편지일로 반혁명죄를 받을 수 있지만 죄가를 씻을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제안했는데 그것은 홍안 국방과학기지에서 일하는 것이었어. 하지만 예언자를 모른 척하던 양 웨이닝은 다른 군인이 없는 틈을 타 예언자에게 사실 이건 기회가 아니라 감옥살이 같은 거고 지금 기지에 들어가면 평생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며 잘 생각해 보라고 충고했지. 그의 말에도 예언자는 머뭇거림 없이 그들을 따라 기지에 들어갔어. 양 웨이닝은 기지 안에 보이는 대형 안테나를 가리키며 우리는 대형 문기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원자폭탄이나 수사폭탄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거요. 여기까지 말을 마친 예언제의 제자는 예언제가 1990년대까지 홍안에서 일하다 부친이 일하던 대학으로 돌아와 천체 물리학을 가르쳤고 이후 퇴직했다고 했지. 왕마오는 예언제가 홍안 기지에 있었다는 말에 놀랐어. 전설의 홍안이 진짜 있었군요. 한편 새벽 1시가 되자 예언제의 제자와 왕마오는 이상한 파동 움직임을 감지했지. 그리고 모든 값은 우주가 카운트다운을 하며 반짝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 왕마오는 특별 안경으로 이 반짝임을 확인하며 두려움을 넘어 끔찍함을 느꼈지. 겁에 질린 왕마오는 선유페에게 전화했어. 카운트다운의 끝은 뭡니까? 나도 모릅니다. 왕마오는 전화를 끊고 자신도 자살하게 되나 아니면 피살될까 참을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집으로 돌아오다 우연히 성당을 발견하고 차를 멈췄지. 그리고 성당에서 들려오는 성가 소리에 그만 울어버리고 말았어. 그때 갑자기 하하하 또 한 명이 무너졌군 하는 소리에 돌아보니 스창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서 있었지. 스창은 왕마오에게 그래 우주가 당신에게 눈을 깜빡거렸다는 거군. 당신은 두렵지 않나요? 난 두렵지 않아.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런 거에 신경 쓸 틈이 없거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어떻게? 술 마시고 밥 먹고 가서 자. 그리고 연구를 계속해. 왕마오는 스창에게 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혹 아는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자 그는 이야기를 시작하지. 지금의 사회 현상, 즉 자연으로 회귀하자는 운동,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자는 데모, 노벨상 수상자의 피살 사건, 과학자들의 자살 사건, 그리고 원시 시대를 갈망하는 영화 등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모두 과학 발전을 저해하거나 말살하려는 모종의 음모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물론 상부에서는 이미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작전 센터를 만들어 무언가에 대비 운영하고 있지. 그들이 말하는 적은 누굽니까? 몰라. 다만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고 적에 대응하고 있다는 거야. 언론도 눈치 못 채게 이 모든 것이 비밀리 유지되다니 대단하네요. 하지만 모두들 적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누구든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적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네 과학자들이지.
적들은 기초 과학의 발전을 두려워하고 있어. 근데 왜 저는 나노 소재 연구는 기초 과학이 아닙니다. 완교루스는 특별 케이스야. 당신이 연구하는 그것에 무엇이 있는 것 같아.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연구를 계속해. 게임도 계속하고. 게임요? 삼체? 그게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관계가 있지. 작전센터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 게임을 하더라고.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은 할 수 없어. 자, 이제 전화기를 켜놓고 집에 들어가서 자. 집에 돌아온 악마원은 게임에 접속했어. 그는 큰 피라미드로 들어갔지. 거기서 목자를 만났고 그가 만든 측정기를 보았어. 목자는 그 측정기를 통해 항세기를 예측했지. 왕마원은 오류를 느꼈 이야기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 목자의 예측에 따라 항세기를 기대하며 사람들은 되살아났고 활기가 넘쳤지. 그 순간 태양이 떠올랐어. 하지만 보통의 태양이 아니라 거대한 태양이었지. 저 멀리 말 한 마리가 달려오고 있었어. 탈수! 탈수! 그러나 그 순간 탈수한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뿐 아니라 행성 전체가 거대한 태양 아래서 불타올랐어. 화면에 제141호 문명은 화염 속에서 멸망했다. 그러나 문명의 씨앗은 살아있다. 다시 살아나 삼체 문명의 진화는 계속될 것이다. 그 다음 날 나노센터로 출근한 왕마어는 일을 마치고 예언제를 찾아갔지. 예언제는 따뜻하게 그를 맞아주었고 왕마어가 그녀가 홍원에서 일한 일을 그녀의 제자가 이야기했다고 하자 예언제는 자신이 그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어. 처음 기지에 합류했을 때 예언제는 하찮은 기술적인 일만 담당했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수를 써서 기지를 떠난 데다 예언지의 열의와 노력으로 점점 기지에서 그녀는 없어서는 안 될 인재가 되었어. 어느 날 레이즈 청이 그녀에게 기회를 준다며 부서를 발사부에서 감청부로 옮겨주었고 양 웨이닝의 도움으로 홍항기지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되었지. 홍항기지의 숨겨진 목적은 지구 밖의 외계 문명에게 기지에 설치된 안테나를 이용해 중국의 메시지를 외계 문명에 보내는 것이었어. 사실 그 당시 미국, 소련 모두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고 중국도 그런 그들에게 뒤지지 않게 만약 외계 문명이 있다면 한쪽의 소리만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홍안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지. 왕마오는 물었어.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나 그때 보낸 전파는 우주를 떠돌고 있을 겁니다. 예언제는 그렇지 않아. 전파 신호는 멀어질수록 점점 약해지고 우주에는 교란이 너무 많아 전파를 수신하려면 높은 수준의 기술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지. 우리가 보낸 전파는 광활한 하늘에서 보기가 앵앵대는 수준이었어. 나는 홍한 50년 동안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점점 사멸해 갔고 대학으로 복직되었지. 예언제의 만남 후 집으로 돌아온 왕마오는 게임에 접속했어. 이번은 중서의 시대였고 교황이 있었지. 교황은 왕마오에게 왜 삼체 문제가 일어난지 이론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어. 그는 이 삼체 문제의 근원은 태양이 세 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지. 다른 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왕마오의 이야기를 폄하했어. 하지만 왕마오는 삼체 문제는 세계의 태양이 만들어내는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한 움직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며 어쩌다 운 좋게 이 행성이 태양 한 개의 주위를 돌 때가 항색이고 그 외에는 세계 태양들의 움직임에 따라 혹한, 혹염, 화염 등등 즉 난세기가 된다고 했지. 그 가설을 듣는 교황과 학자들은 자신들은 한 번도 세계의 태양을 본 적이 없다며 왕마오를 태워 죽이라고 했어. 그때 갑자기 문에서 화염에 휩싸인 말과 병사가 달려오며 지금 세계의 태양이 떴고
전 행성이 화성에 휩싸였다고 말하는 동시에 모든 것이 불타버렸지. 그리고 화면에 제 183호 문명은 멸망했다. 삼체 문명의 진화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이론이 나왔다. 이제 게임은 두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게임에서 로그아웃 하자마자 스창이 전화를 했어. 황급히 경찰서로 와달라고 했고 가보니 거기에는 선입회의 남편 웨이청이 있었지. 머리를 산발한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어. 저는 어릴 때부터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특별한 수학적 재능이 있었죠. 수들이 입체적으로 보였고 수학 문제를 계산하지 않고 직감으로 풀어도 8, 90점은 받았죠. 고2 때 한 선생님이 저에게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수학 경시에 나가보라고 했고 또 수학 경시대회뿐 아니라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1등을 하고 대학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석박사도 했죠. 하지만 전 수학에는 반수면 상태였고 사회에도 적응 못해 절에 들어갔어요. 방황하는 저에게 큰 스님이 세상을 잊으려면 걱정을 내려놓고 자신이 빈 공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했죠. 어느 날 밤도 불안과 초조에 쌓여 누워있던 나는 공간에 굴을 하나 창조했어요. 그러나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죠. 그래서 또 하나의 굴을 창조했지만 그도 또한 정체된 움직임을 보일 뿐이었어요. 그러다 세 번째 굴을 그 공간에 넣자 상황이 급반전했죠. 세 번째 굴은 움직이는 용이었어요. 그로 인해 세 개의 굴은 영원히 불규칙하고 중복되지 않는 움직임을 계속하며 무한한 방정식을 뿜어내었죠. 나는 완전히 매료되어 매일매일 거기에 흠뻑 빠져 어디에서나 모든 것을 잊고 고요히 집중할 수 있었어요. 푸엔카레를 몰랐습니까? 왕마오는 물었어. 그러자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무한한 삼체 운동의 조합을 건강하고 유익한가 아니면 무익하고 유해한가를 연구하게 되었죠. 그리고 절에서 수많은 방정식과 주기를 연구해 다음에 무엇이 올까를 예측 가능한 연상 반복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걸 우연히 절에 온 선입회의가 알게 되고 선입회의는 나에게 평생 이 문제를 편하게 연구할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자기와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을 떠나 결국은 서로의 편의를 위해 결혼을 하고 나는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어제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해 삼체 문제 연구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난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밤 12시에 잠을 깨다 이상하게 깨보니 선입회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총을 겨누며 삼체 문제를 계속 연구해야 한다고 했죠. 그녀가 방을 나가자마자 여기로 온 겁니다. 스창은 선입회의 총에서 기름 냄새가 났냐고 묻고 웨이청이 났다고 대답하자 불법 무기 소지로 그녀와 집을 수색해야겠군 하며 그녀의 집으로 향했지. 집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무언가가 황급히 집을 나가는 것 같았고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선입회의는 세 발의 총을 맞고 죽어 있었어. 자네가 죽을 뻔했는데 그녀가 죽었군. 웨이청은 처량한 웃음을 지으며 사실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며 어제 오후 파난이라는 환경보호자와 선입회의가 심하게 싸웠다고 했지. 선입회의는 파난에게 그래요. 당신은 주의 힘을 벌려서 인간을 반대하지요. 그러자 파난이 틀린 말은 아니지. 우리는 주가 강림해 인간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우리는 공존할 수 없어. 선입회의가 당신 같은 사람을 조직에 들여놓다니. 총사령관님도 눈이 멀었지. 그러자 파나는 총사령관님을 거론하니 총사령관님은 어느 파인가? 강림파? 구원파? 웨이청은 말을 마치고 왕마어에게 자신이 연구한 삼체 문제 알고리즘이 담긴 CD를 주며 선입회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말한 주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어렵습니다.
집으로 온 왕마오는 삼체 2단계 게임에 접속했어. 이번에는 두 과학자가 진시황을 설득해 3천만 명을 이용해 인간 컴퓨터를 만들어 삼체의 규칙을 알아내려고 하지만 세 개의 태양 사이에 삼체 행성이 낌으로써 서로의 인력에 의해 무중력 상태가 된 삼체 문명은 사라지게 되지. 접속을 마치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고 게임의 시스템 관리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왕마오의 신문을 확인하더니 삼체 회원들의 모임에 그를 초대해. 회합 장소인 커피숍에 가니 7명의 사람이 있었고 그중 누구나 알만한 이도 보였지. 모임의 주최자는 놀랍게도 파난이었어. 그는 삼체 게임의 목적이 뜻이 같고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질문을 했지. 그리곤 인류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고 인류 문명의 추악함에 질려 삼체 문명이 지구 세계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희망한다는 사람들만 남기고 외계 문명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한 다른 두 사람은 뜻이 다르다며 앞으로는 삼체 게임에 접속이 금지되며 회합 장소에서도 나가라고 이야기했어. 다섯 번째로 들어온 게임에서 왕마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 선유페이 남편 웨이챙이 제공한 CD를 보이며 삼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지. 그러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삼체 문제는 어떤 식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세계 태양의 움직임은 혼돈 그 자체이며 그로 인해 이 행성은 멸망할 뻔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어. 그래서 이제는 생존을 위해 우주로 날아가 새로운 정착지를 찾는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알려줬지. 갑자기 게임이 로그아웃 되었고 다시 로그인했을 때는 긴급한 상황으로 서버가 곧 닫힙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자유롭게 로그인 하십시오. 삼체는 이제 곧장 마지막 장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에 수많은 머리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 거기에는 별처럼 빛나는 함대가 있었지. 악마가 그것을 가리키며 "저건 뭡니까?" "저건 곧 원정에 나설 위대한 삼체 행성 함대입니다. 삼체 문명은 행성 간 항해 능력을 갖췄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0분의 1 광속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지요?" "4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행성을 거느린 황성입니다. 삼체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이지요." 왕마오는 놀랐어. 우리와 가장 가까운 항성도 4광년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함대는 출발했지. 자막이 나타났어. 삼체 문명은 신세계 원정을 시작했다. 함대는 항해 중이다. 삼체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귀하에게 발송될 이메일이 있는 주소로 삼체 조직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여기까지가 2부 이야기야. 요번에 여행을 가서 작년에 만난 친구를 거의 9개월 만에 만났어. 타국에 살면서도 내 유튜브를 응원하고 들어주는 친구지. 친구가 내가 모은 고양이가 유튜브에 다 출연한 걸 알고 새로운 고양이들을 틈틈이 모아 선물로 주었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 친구 덕분에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 열심히 책을 읽고 독후감을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 많은 가족 행사가 있는 5월에 그 친구처럼 따뜻하게 그리고 늘 생각해 준다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 선물이 받는 사람에게 응원이 되고 활력이 되어 힘을 내어 뭔가를 시작하거나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줄 테니까. 큰 일교차의 건강 조심하고 곧 만나. 빠빠이.